이분 이름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매달 한 두세 명 이상이 찾아오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버트농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계의 첫걸음 시간이에요. 제가 중계를 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얘기해 드리는 건데, 이번에는 소개받은 손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 손님 때문에 한 계약을 10건 이상을 했던 것 같아요. 한 손님이 10건 이상을 소개해준 일은 거의 없거든요. 이게 손님을 많이 만나다 보면요, 손님이 다시 손님을 소개시켜주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1명 혹은 2명 정도인데, 이분은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소개를 많이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사람을 그렇게 잘 기억하거나 이름을 잘 기억하는 건 아닌데, 일을 할 때만큼은 손님들의 얼굴이라든지 이름을 좀 잘 기억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도움을 받은 적이 좀 되게 많거든요. 지금도 예전에 계약을 했던 분들이 연락을 오거나 아니면 핸드폰에 딱 이름이 뜨고 나면은 바로 이 집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기억이 좀 잘 나는 편인데, 제가 기억도 안 나는 손님 때문에 계약을 10건 이상 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제가 어떤 손님을 한 명 만났어요. 근데 손님을 만나게 되면은 이런 걸 알게 되거든요. 이분이 광고를 보고 왔는지, 아니면은 이렇게 소개로 왔는지, 아니면 그냥 걸어서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이 느껴져요. 들어올 때도 대충 느껴지는데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다 알게 되거든요. 근데 이분은 소개로 오기는 왔는데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누군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일단 계약이랑 집 소개하는 거 다 해드리고 계약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름을 얘기해 주는데도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좀 당황하긴 했어요. 제가 보통 이름을 아는데 배우자의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가족분일 수도 있잖아요. 이제 집 보러 왔을 때 혼자 보러 오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름을 모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스무스하게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 좋았는데, 이분 이름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매달 한 두세 명 이상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한 번에 1명 정도 소개를 해준다 그러면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매달 한 두세 명씩 이렇게 찾아오는 거는 흔하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누군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연락처를 좀 받아가지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니까 역시 예상이 맞더라고요. 배우자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연락한 분은 남편분이었고, 남편이 계속 다 준비하다가 집을 보러 올 때만 한 번, 2번 정도 저를 만났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으신 분이니까 이름까지는 제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분인지는 대충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게 왜냐면은 이 남편분이 굉장히 독특했어요. 보통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돼서 저랑 계약을 안 하게 되면은 그냥 연락을 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분은 저한테 연락을 해서 죄송하다고, 저희가 지금 다른 지역으로 옮기겠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남편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중계를 해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소개를 받게 되면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내가 잘해야 된다라는 그 강박관념이 좀 생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소개해 주신 분,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소개팅을 나가도 사실 상대가 마음에 안 들어도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소개해 주신 분의 그 얼굴을 보거나 아니면 성의를 봐가지고도 최선을 다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중개할 때도 누가 소개해서 손님이 오게 되면요,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는 평소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매물이라든지 공동중개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매물을 위주로 브리핑을 하고 어떻다 라고 얘기를 하고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이렇게 소개로 오시는 분이 오면요, 네이버라든지 직방 같은 광고 사이트까지 다 뒤집니다. 그래서 연락을 해가지고 혹시 공동중개가 가능할까요? 라고 얘기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듭니다. 근데 이게 진짜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도 소개해 주신 분이 이렇게 소개를 해줬으니까 제가 최선을 다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어요. 저를 믿고 소개해준 분에 대한 감사,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했는데, 이분이 저를 되게 기분 좋게 해주시더라고요. 이분이 통화하면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기가 집을 굉장히 많이 봤대요. 그리고 지금 회사에서 하는 일이 계약 관련 일을 하는 부서라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알고 계신가 봐요. 집을 그렇게 많이 보는데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어떤 부분을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중개사는 한 명도 없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당연한 거죠. 계약 단계, 그리고 계약서를 쓸 때 자세히 설명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는데, 집을 보면서 어떠어떠하다고 제대로 브리핑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죠. 누가 먼저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 대장을 보고 와서 설명을 해주냐는 거죠. 근데 이분은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손님들을 계속 보낸 거죠. 이 사람이라면은 안전한 집 정도는 꼭 찾아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분이 보낸 손님들을 보면은 사회초년생, 신입사원들이나 아니면 계약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을 위주로 저한테 다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여기 가면은 사기는 안 당한다, 막 이런 느낌으로 보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되게 뿌듯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이렇게 진행을 했던 건데, 누군가 알아준다는 게 이게 되게 기분 좋은 일이더라고요. 계약을 할 때는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소개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오면은 약간 진이 빠지거든요. 근데 계약도 잘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누군가한테 이렇게 인정받는다는 기분이 굉장히 기분을 좋게 하더라고요. 부동산 창업할 때 좀 걱정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중개사고라든지 아니면 뭐 분쟁 같은 게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나는 그런 일이 생기면은 큰 돈이 나갈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데, 보통은 중개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게 우리가 그 서류라든지 성향을 보면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건 위험하겠구나, 아니면 이건 안전하겠구나,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배워가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중개사고는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분쟁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임차인과 나와의 사이, 아니면 임대인과 나와의 사이에서 정도, 아니면 혹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분쟁, 이게 말다툼이라 싸움에서 하다 보면은 짜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꼬투리를 잡는 거죠.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는 많지만, 크게 문제가 돼가지고 하는 것들은 미리 계약 당시부터 알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창업할 때부터 걱정 많이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브리핑할지, 어떻게 설명할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안전하게 계약을 할지를 생각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손님들이 먼저 알아볼 때가 있으니까 준비 잘해서 창업에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런 게 있어요. 물론 손님을 만나게 되면은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이 공유합니다. 근데 보통은 나쁜 기억에 대해서 많이 기억이 나는데, 저는 나쁜 기억들은 대부분 버려요. 그리고 좋은 기억만 이렇게 기록을 남겨놓습니다. 그래야 좋았던 기억이 자꾸 나고, 지금도 영상에다가 제가 좋은 기억 올려놓는 거잖아요. 제가 잘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뭔가 시작할 때는 좋았던 거, 그 다음에 잘하는 거, 이런 거 위주로 하시게 되면요, 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좀 더 유용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버튼 홍이었습니다.